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에 대해서 또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노이즈 마케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왜? 저로 인해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됐다.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다. 뭐 이런 피드백도 있고, 그 다음에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저보고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공동체가 하나가 형성이 됐네.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팩트를 두드러 패는 이 투드러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에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새삼 또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별것도 아닌 유튜버가 그냥 좀 떠들어대니까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인원이 늘어난다. 신기하죠?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탈퇴하는 사람 없는데 니들은 뭐냐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시더스 그룹 슈스텐 코리아 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즈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아주 그냥 반말을 찍찍 똥 제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 반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뭐 댓글러 분이 계셨는데 제가 바로 그냥 차단 박아 버렸거든요. 이제는 안 되니까 목소리 가지고 뭐라 해, 그냥 방송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해, 뭐 반말 쓴다고 뭐라 해. 그럼 댓글로 반말 쓰는 거 그대로 읽어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사기치는 회사가 있냐? 네가 불쌍하다. 평생 세상 원망하며 살아라. 저는 세상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슈스텐 코리아가 좀 나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잠재적 가해자,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슈스텐 코리아 제보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임땡땡님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또 신변보호를 해드려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 유출이 많이 돼 있겠지만 꼭 이거를 찾는 또 이렇게 소시오패스 분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나쁜 슈스텐 코리아 이걸 나쁘게 보시는 분들, 항상 슈스텐 코리아 나쁘게가 아니라 다뤄주셔서 감사하다. 부모님이 저기 빠져서 설득도 되지 않으니 늘 답답하고 힘들다. 그나마 슈스템의 문제점을 이렇게 다뤄주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셔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셨고, 혹시 블로그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충 설명드리자면 블로그 주인분께서 스터디 카페 일을 하신 적이 있는데 슈스템 초창기 교육장도 없을 때 스터디 카페에 사람을 모아놓고 사람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이 지금 원금 다 받고 홈장되었겠죠. 그 당시 예약 인원보다 인원이 더 많이 오고 시간도 초과해서 8만원을 추가 결제하여야 한다니 슈스템에서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 그 잘난 이상한 회장이 왜 8만원을 더 줘야 하며 욕을 하고 내가 마음 같아선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했답니다. 부자가 되어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고자 시더스 그룹을 만들었던 인간이 8만원의 사람을 죽이고 싶다네요. 근본부터 양아치 사기꾼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0년 글이라고 해가지고 슈스텐 코리아 피해자 가족분들과 슈스텐 폼장들이 몰려서 전쟁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글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살펴보고,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슈스템 다단계 글을 올렸을 때 슈스템 측에서 게시 못하게 신고한 내역도 보내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뽐뿌고 이름 해가지고 나와있고 슈스텐 코리아 영농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시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비방과 명예훼손을 포함하고 있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한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표기를 변경하여 언급하고 비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커뮤니티는 그냥 신고하면은 오직 신고자를 우선순위로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 거를 뭔가 대변해서 얘기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삭제가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블로그를 원래 하려고 해가지고 요 블로그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해당 블로그 분께. 왜냐면 영상에 송출하려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작권이 걸려 있어요. 뭐 카페 이런 것들은 그냥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야 조금씩 이렇게 옮겨도 크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 블로거 분께 양해를 구했고, 일단 출처를 남기고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영상 아래다가 이 출처 명확하게 표기해 둘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설하고 싶은 글 슈스텐코리아 이상은. 이 업체와 대표라는 사람의 이름 상위 노출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일단 제 이웃님들은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씁니다. 이상은 대표? 나에겐 대표가 아니니 따로 대표라는 호칭은 붙이지 않겠다. 이상은이라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나한테 욕짓거리를 한 인간, 욕짓거리와 더불어 나한테 죽여버리고 싶다고 한 인간이다.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해본다면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어 라고 했다. 어느 정도의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되도록 블로그를 열심히 키워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인물이나 기업 등에 있어서 억울한 일이나 말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단순히 내 일기장에 써놓고 울분을 삭히는 것이 아니라 상위 노출이 되면 이 기업 또는 대표라는 작자를 검색했을 때 내 글이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배설을 해보고자 한다. 야,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 거의 뭐야 이거. 야, 딱 글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읽어봅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사건이 이렇다.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원래 나의 직무가 아닌 일을 잠시나마 하고 있다. 내 원래 직무는 홍보 마케팅 관련이나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를 봐주고 있다. 쉽게 말하면 스터디 카페의 대형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작신과 같은 스터디 카페에서 강의 공간 또는 장소를 대여해주는 곳에 홍보와 마케팅업을 담당하는 곳인데 본의 아니게 본사 매장에 투입돼서 매니저급 역할로서 서비스업을 종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물론 서비스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들이 있다. 친절한 손님도 있고 진상도 있고 그리고 이번엔 진상을 넘어 말종을 만난 경우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장으로 예약 손님이 왔다. 대표라는 이상은 그 사람이 직접 온 건 아니고 대리인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슈스텐코리아는 이름으로 예약을 하겠다고 한다. 소규모 스터디룸을 예약한 것이 아니고 20명에서 30명이 사용하는 대형 세미나 공간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룰을 사전에 다 설명했다. 1시간에 1인 2,000원으로 계산해서 20명일 때는 1시간에 4만원, 2시간에 8만원, 그리고 30명이면 1시간에 6만원, 그리고 2시간에 12만원씩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1시간 예약을 했는데 1시간 10분이 넘으면 자동으로 2시간으로 처리가 되니 참고해서 추가로 예약을 하거나 넘을 경우에 그만큼 추가금을 내야 한다고 말이다. 처음에 20명으로 2시간 예약을 한다고 했다가 금액이 2배가 된다고 하니 일단 1시간만 예약을 하고 혹시나 넘기게 되면 추가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예약을 받고 진행을 했는데 30분 정도 일찍 와서 강의 준비를 좀 해도 된다고 물으신다. 원래는 준비 시간도 대여 시간에 포함되는 게 맞으나 앞 시간 예약 없이 따로 없을 때는 유동적으로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다. 예약 30분이 되니 그 예약자분이 강의 준비가 아닌 이미 그때부터 수강생들까지 모두 자리를 잡고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마도 30분 당겨 시작한다고 한 듯 했다. 그래서 원래 예약한 시간에 10분 전에 모든 강의 준비가 마치고 강의를 시작하려 하자 뭔가 괘씸한 느낌이 들어서 예약한 정각이 아닌 5분 일찍 55분경부터 예약 시간을 카운팅하겠다고 했다. 그 예약자분도 알겠다고 했고 시간은 흘러갔다. 그렇게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강의 시간은 1시간 30분이 넘었다. 1시간 10분만 넘어도 2시간 적용으로 과금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공지했기 때문에 1시간 30분 이용은 당연히 2시간 이용금을 내야 한다. 더군다나 30분 일찍 준비까지 허용을 해드렸으니 2시간을 꽉 채워 이용한 셈이었다. 거기에 찝찝하다고 느낀 점이 20명을 예약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이는 거다. 그래서 CCTV로 강의룸 인원을 확인해보니 30명이 넘었다. 거의 호구로 보고 기만하겠다는 건가 싶었다. 그럼에도 그냥 다시 말씀드리고 추가금만 받으면 되는 일이니 세미나가 끝나자 예약자분께 정중히 20명 1시간 4만원 예약하셨으나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넘게 사용해서 2시간 요금을 내셔야 하고 20명이 아닌 30명이 넘게 와서 6만원 2시간으로 12만원 측정돼 예약 시 결제한 4만원 차감을 한 8만원 추가로 결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사실 30명이 더 넘어 정확히 계산한다면 그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만 귀찮아서 30명으로 계산해드리고 보내드리려 했다. 이렇게 사건이 시작됐다. 그 예약자분이 대표라는 이상은 씨에게 말을 하고 카드를 가져와서 추가금을 결제하는데 왜 8만원이나 결제하냐고 따지듯이 묻는다. 예약자분께서는 다 설명을 드렸으나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다. 그러니 그런 게 어디냐고 장난하냐고 사기라고 한다. 이런 게 어디 적혀 있냐길래 사전에 예약하기 전부터 예약자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예약자분도 동의한 상태로 예약을 했다. 또한 우리 공간을 예약하는 홈페이지에도 다 명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같은 말만 한다. 이건 땡깡이다. 사용할 거 다 해놓고 돈 내기 싫다는 거다. 화를 내고 말하는 수위가 높아지더니 욕짓거리를 내뱉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신고해야 하는 건지 몰라서 제발 좀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신고하기 전에 일단 결제부터 먼저 하고 신고해줬으면 고맙다라고 비아냥거리듯이 말했다. 그러니 정말 욕을 하다 말고 휴대폰을 들고 어디다가 전화하는 신용을 한다. 그러니 받는 곳은 어디도 없었다. 그렇게 자기 분에 못 이겨 장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어쩌니 막말을 쏟아내다가 심지어는 내가 마음 같아서는 죽여버리고 싶어라면서 똥같은 말까지 배설을 했다. 이게 누구다? 여기까지가 일어난 일이다. 맞아서 돈 좀 벌려고 했는데 때리진 않았다. 이 노인한테도 맞는 게 유도 낙법 치는 것보다 덜 아플 듯 해서
더 너무 맞고 싶었으나 안 때려줘서 아쉽기도 했다. 그렇게 결국은 모두 결제를 하고 갔는데 화가 났다. 내가 지금 돈 벌자고 이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인간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라는 생각, 그럼에도 이런 인간한테 져주면서 그냥 가라고 하긴 싫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돌이켜보면 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말을 놓고 욕을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존댓말로 차분히 응대를 했다.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모두 결합이 돼서 갑질 수준을 넘어선 이건 병폐가 일어날 건지 생각이 들었다. 생각도 맞아졌지만 평소에 화도 잘 안 내고 화가 너무 났고 어른이고 나발이고 비아냥거리면 다음 진짜 먼저 한 대 패주고 싶었을 거다. 그렇게 사건은 더러운 기억 하나 남기며 지나갔는데 갑자기 회사명이 생각나는 거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기사에 올려진 게 역겨워서 댓글을 남겼다. 돈 뿌려서 기사를 굉장히 거창하게 써놨다. 말은 무슨 블록체인의 산업 순항이니 뭐니 토악질이 나온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포장을 예쁘게도 해놨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정확한 가치 판단을 할 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생각하니 그저 아쉬울 따름이었다. 저한테 면전에 대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영감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댓글이 삭제가 됩니다. 댓글을 비밀도 아닌 공개로 해서 일부러 삭제될 것도 알았다. 캡처해놓고 해놨다. 혹시나 기사를 쓴 기자 블로거가 삭제하지 않는다면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쓴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말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댓글은 삭제가 됐다. 기자 입장도 물론 이해를 한다. 철저한 거래관계에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 것이고 그에 관해 좋지 않은 댓글이 달리면 당연히 필터링 해줘야 할 것이고 빨리 상위 노출돼서 기사 쓴 기자님에게도 다시 댓글로 링크 달아서 보내드리고 그러면 이상은 씨도 보려나 모르겠네. 이상은 씨는 보든 말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봐서 피해가 안 당하면 좋겠다. 금전적이든 인격적이든. 다단계인 것 같지만 정확한 건 아니니 규정하진 않겠다. 저는 정말로 이 업체가 다단계인지는 잘 모르겠다. 혹시 이런 곳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슈스텐코리아 더불어서 시더스몰이라고 쇼핑몰도 운영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다. 물론 다단계는 나쁜 말이 아니다. 다단계는 법률 용어이고 그리고 산업구조 한 종류라고 하죠. 여기서 다단계가 불법 다단계인지 합법 다단계인지 그게 중요하니 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아무튼 간에 다단계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어. 모르겠으나 궁금한 건 도대체 무슨 강의를 하는데 강의가 흘러갈 새도 없이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단체 박수 소리가 들리는지도 모르겠네. 흡사 북한 뉴스에서 단체로 박수치는 모습이 연상된다. 주로 5, 60대 연령분들인데 뭘 듣고 그렇게 박수치는지 궁금합니다. 내공 걸어요. 그러니까 다단계고 자시고 대표고 자시고 간할 것 없이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생각한다. 제가 이거를 보고 느낀 건 뭐냐면은 시더스몰 이상은 씨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욕짓거리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사람을 끌어들여서 모은 다음에 그 사람들마저도 인격적으로 아주 망가뜨려 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수많은 댓글을 달았겠죠? 제가 이 글을 보고 느끼면서 뭘 느꼈냐면은 이 글을 보고 느낀 거는 진짜 보면은 대표분들이 이렇게 성격이나 성향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공식적인 사과도 해야 되고 이게 벌써 언제 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정말로 큰 사람이면 2020년에 이렇게 쓴 글이 3년 뒤에나 갑자기 이슈가 된다. 이것도 되게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제보를 주신 몇몇 분들이 계세요. 이게 한 명 거를 제가 대표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사실 과거에도 뭐 블로거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제가 그거를 보진 않았어요. 그냥 홍보인 것 같아서 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진짜 진중하게 보면서 여러분들과 아마 지금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댓글이나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전 재산을 안 한다 다단계 모르는 인간이냐, 원금 이상 나온 다음에 망한다 말던가 상관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나만 수익 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인드로 일단 시작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거 돈 쪽쪽 빨아먹고 그 다음에 나는 그만두고 잠적하고 튀면 끝이다. 그러면 범죄자로 몰리진 않고 돈도 벌고 게이드가 아니겠냐,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가 휴스텐코리아를 제대로 아냐, 너 책임질 수 있냐, 책임은 네가 져라. 그리고 이상은 씨도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런 거를 배출하니까 이런 성격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프로젝트 중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제대로 똑바로 알고 나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불법 다단계다 합법 다단계다? 불법 다단계 맞잖아. 합법 다단계 아니잖아. 신고 안 돼 있잖아. 신고 돼 있는 척해. 왜? 신고도 안 돼 있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법 다단계, 합법 다단계 구분을 못하고 다단계가 뭐 문제 있냐? 다단계가 문제 있다고 한 적 없어요. 합법 다단계도 굉장히 많거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명확하게 불법 다단계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신고가 안 돼 있고 리스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합법 다단계라고 주장하면서 저를 오히려 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여드린 댓글은 그냥 일부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리고 봐봐요.
일반인 분들도 다 안 돼요. 다단계 방식인 거. 그래서 먼저 들어간 놈이 돈 버는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굴기 씨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은 다 알면서도 들어가서 이렇게 돈 벌고 피해자가 진짜 수천 명, 뭐 수만 명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는 저런 방식. 저렇게 고단수적인 방식을 취하면서도 매번 범죄자는 바로 윗대들만, 그죠? 윗대라고 얘기할게요. 저 욕하면 안 되니까. 자, 윗대들만 어떻게 된다?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서 일벌백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해피 난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다른 데로 갈아타고 또 다른 데로 갈아타고 이렇게 되겠죠. 언젠가 저 굴기 씨도 또 시더스 그룹 슈스텐코리아 좀 이득 좀 본 다음에 빼서 다른 데다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은 씨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돈 많이 벌었겠죠. 얼마나 버셨을까요, 이상은 씨는? 그래서 이상은 씨를 대표님, 회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실체를 보고도 과연 대표님이나 회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